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6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X파일, 아마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일주일 내내 상당 기간 제법 오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당히 중요한 돌파가 마련됐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서는요, 크게 세 가지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누가 작성했는지가 밝혀졌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동연 전 부총리에 관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네 편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송영길 대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근데 김동연 부총리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내가 여든 야든 어디로 간다고 똑부러지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일견에서는 이 현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별도의 책을 통해서 이 정책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또 이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김동연 이제 부총리도 나올 경우에는요, 여든 야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벌써 이제 7월로 들어가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이제 경선 구도가 이제 짜여지게 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8월달 버스에 타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김동연 부총리의 행보도 어느 방향이 됐든지 간에 상당히 결정된 것이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일단 야당 쪽으로 발길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야밤중에 말이죠, 이 북한 이선권 외무상이 전격적으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 발표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왜 이 야밤에 이렇게 또 이 담화를 발표했는지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윤석열 관련 여러 가지 준비 동향을 말씀드리면요, 여러 가지 지금 보도들이 막 헷갈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여러 가지 보도를 분석해 볼 때 윤석열 총장의 쪽에서 나오는 보도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이 간보기 정치다, 왜 전원 정치하느냐, 직접 나와라, 이런 불만이 쌓이고 이 피로도가 높아간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헷갈리는 보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이 시간, 현재 이 심야 시간까지 나온 걸 쭉 보면요, 우선 27일 날 대권 선언을 한다. 근데 좀 늦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도로 나오면 늦어지는 건 이제 기정사실인데요. 그러면 이게 7월 일각에서는 7월 2일 장모 이 판결을 보고 할 것이다. 저도 이제 그쪽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또 아니다. 그래서요, 27일은 발표를 안 하고 좀 늦어진다. 늦어지면 언제 하느냐? 28일, 9일, 즉 월요일이나 화요일경에 한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냐? 여의도나 광화문 사무실은 아니다. 왜냐? 그건 너무 상징성이 없다는 거죠. 너무 통상 관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뭔가 다른 면을 보여야 되려면은 민생, 이 경제가 굉장히 파탄되어 있고 지금의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그야말로 평민들한테, 평범한 이 보통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출마 선언문 상당히 마지막까지 초안은 거의 다 지금 정리된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이 직접 마지막 막판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일단 이 호남 쪽으로 가는 것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X파일과 관련해서는요, 충분히 X파일을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지금 돌아다니는 X파일을 전부 다 입수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분석이 끝났다. 그래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법률팀에서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네거티브 팀을 별도로 운영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X파일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X파일이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 파일, 윤석열 X파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것은 6페이지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윤석열 마누라라는 파일이, X파일이 하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윤석열 누가 죄인인가, 이 세 가지 파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파일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진 이 파일 이름은 윤석열 X파일이라고 하는 6페이지짜리 제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일은요, 직접 작성했다는 측에서 확인했어요. 맞다, 우리가 작성했다. 이 작성은 죽은 이 친문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페이지짜리 파일은 누가 작성했냐면요, 작성자가 JUNG 정씨로 나오는데요. 이 정씨는 열린공감TV의 대표이사인 정씨하고 이름이 똑같이 맞아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열린공감TV 측에서 맞다, 그래서 어제 저녁 6시에 생방송을 통해서 시중에 떠오르는 윤석열 X파일은 우리가 만든 것이 맞는데 이거는 비리 의혹을 사찰성으로 뭐 이렇게 담은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1년간 집중적으로 취재해가지고요, 방송용 대본으로 쓰려고 했던 것의 일부다. 그래서 일종의 취재 노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공감TV는요, 친문 매체인데요. 이 과거 이 범여권인 이 열린민주당, 지금 최광욱이가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의 서포터스를 표명했던 그런 방송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일부 평론가들은 이거를 볼 때는 만약에 이 X파일 그렇다고 본다면 열린민주당과 무슨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이 대목에서 가능한 거예요. 열린민주당과의 이 X파일과의 연계 가능성을 바로 이 대목에서, 왜냐하면 열린공감TV가 열린민주당의 서포터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방송 대본용인 대본용이지만 1년간 취재하는데 누군가가 도와줬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최광욱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NT 윤석열에 아주 뭐 거의 1, 2등에 해당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의 연계성에 대해서 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 의문과 관련해서 이미 이 평론가 중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면요,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유재일 평론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운영하는 이 채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윤석열 X파일 작성에 열린민주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밝혀진 이 윤석열 X파일이라고 하는 이 판본은 딱 3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에서 취재용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그쪽의 주장입니다. 예, 그쪽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열린공감TV에서는요, 특정인에게 비공개를 부탁하고 전달한 적이 있다, 밝히고 있어요. 일부러 퍼뜨린 게 아니라는 거죠. 비공개 부탁해서, 그런데 한두 사람씩 공유하다가 기자들이 단체 채팅방까지 공유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법설에 내서 이거를 고발했잖아요. 윤석열 파일 작성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어제 고발했어요, 대검에. 그래서 이 고발건과 관련해서는요, 비공개 요청을 하면서 전달했기 때문에 공연성도 없고 목차일 뿐이라 사실관계를 말한 것도 아니다.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당당히 받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열 본래 또 다른 이 파일을 6월달 거 작성된 거하고요, 4월달에 작성된 2가지를 공개한 장성철 씨도 이 열린공감TV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파일하고 장성철 씨가 봤다는 파일하고 다르다. 또 이 열린공감TV에서도요, 장성철 씨가 얘기하는 파일하고 자기네가 지금 인정하는 파일하고는 다르다. 그래서요, 이 파일이 3개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던 장성철 씨 계속해서 언론에 이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뭐 시간상으로는 어제죠, SBS 주영진 뉴스 브리핑에 나와가지고요, 아주 자세히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다 들어봤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얘기 중에서 조금 더 깊이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기본적으로는 우선 이 파일 윤석열 총장실에서 달라고 하면 주려고 했는데 달라고 요청을 안 해서 SBS 주영진 뉴스 브리핑이 끝나면 바로 파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X파일을 공개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어서 파일을 파쇄한다. 그리고 이 X파일이 저한테까지 전달됐으면 몇 분은 더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 파일이 혹시나 공개되거나 누구에게 유출되면 윤 전 총장이 상당한 피해를 받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공개한 이유는 그리고 자기가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윤 총장이 말하자면 방어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도 내용이 있다면 본인으로서는 이제까지 윤 총장을 지지했는데 지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건 작성 시기와 출처에 대해서요. 4월에 작성된 문건, 6월에 작성된 문건이 있는데 이 6월 문건은 여권으로부터 받았다는 표현을 하고 4월 문건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자기한테 문건을 전달해 준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장성철 소장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한테 전달을 누군가 해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꼬치꼬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은 정부기관이냐 아니면은 그냥 행정기관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는 얘기할 수가 없다. 일반 기관인지 아니면은 행정기관인지 그거는 왜냐면 얘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특정 어떤 기관에서 어떤 부서에서 만들었다고까지 본인한테 전달해 준 사람이 얘기는 했지만 작성기관이 어디인지는 알려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전달해 준 분의 문제도 있지만 현직에 계신 분들을 보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자기가 밝히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결국 현직에 있는 사람이 썼다는 얘기는요. 이것 때문에 불법 사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불법 사찰이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XY를 봤을 때 사찰이라는 의무는 안 가졌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처음에 그런 의식은 없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에서 불법 사찰이라는 말을 꺼냈는데 그것을 보고 판단해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니다. 정치를 평론하는 사람인데 야권에서 활동을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되지 않은 제 개인 SNS에 올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장성철 소장은 과거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었고요.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김근식 교수가 위원장을 했죠. 비전전략실 소속으로 일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 씨는요, 이준석 대표한테도 전달하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또 윤 총장한테도 전락을 했지만은 아무 반응이 없다. 이런 거를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본인도 윤 총장 이 관련 X파일을 봤는데, 사찰이 없이는 알 수 없는 사생활이 굉장히 많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생활 부분,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 이게 법률적으로 따지면 이게 불법 사찰에 해당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께 이 X파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부 뭐 윤석열 총장 본인, 그 다음에 가족 중에서는 부인과 장모 쪽 이 비리 의혹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께서도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장모 최 씨가 공동 투자한 동업자와 분쟁이 있었던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사건이 있어요. 검찰이 수사해보니까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또 양주 납골당 사업권 편취 사기 의혹이 있는데 경찰도 혐의가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 중인 게 있는 것은 두 건이 있는데요. 둘 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우선 장모가 요양병원을 지어갖고 23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부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게 있어요.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달 2일 날 선고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2015년도에 고양지청에서 이미 무혐의 처벌을 했고요.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중앙지검 검사가 3년을 말하자면 구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장모가 성남의 땅을 매입하면서 347억 원의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고 의정부 지법에서 재판 중에 있는데 최 씨는 고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과 관련된 사건 가장 큰 것이 코바나 콘텐츠 전시기획사죠. 전시하면서 기업들에게서 부당하게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총장으로 가니까 보험성으로 협찬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김 씨 측에서는 이건 정상적 협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성윤 지검장이 작년 11월에 수사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과잉 수사라고 하는 비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고 이것은 여전히 중앙지검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금감원과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윤 총장 본인과 관련된 사건은요, 바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뇌물수사 사건, 약 2억짜리 뇌물수사 수수 사건 무마 의혹인데요. 이 변호인을 윤석열 총장의 검찰 대검의 과장으로 있을 때 이 대검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6번씩이나 경찰에 신청했는데 전부 기각돼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여기에 혹시 대검 당시에 중수 1과장이었어요. 중수부 출신의 변호사를 소개해줘가지고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X파일에 거의 다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얘기는 이것으로 이 방송에서는 끝내고요. 나머지 이제 김동연 부총리와 송영길 간의 진실 공방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 발언을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이 전격 느닷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김동연 부총리하고 딱 한 번 통화를 했다. 한 번 통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했고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25일 날 이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 경선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인의 바람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의 압박을 가려고 하는 생각이 지금 송영길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김동연 부총리한테 직접적으로 은밀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공개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어요. 25일 일정이 확정되면 경선에 참여해달라.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만나자 제안에 대해서 이 김동연 부총리 알겠다 이렇게만 하고 확정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확정을 안 해줬다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 이 송영길 대표가 계속해서 우리 쪽으로 이 최재형이나 또 이 윤석열 총장, 부총리, 검찰총장이나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다르다. 그러면서 김동연 부총리는 그래도 우리에 대한 애적이 있고 그쪽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을 송영길 대표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는 내가 야로 가겠다고도 안 했고 여로 가겠다고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송영길 대표는요. 이렇게 여론몰이를 통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절대적으로 야당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바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강찬호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금 여권의 정책에 관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민주당이 이제 기득권이 다 돼버렸고 진보 세력이라 볼 수도 없고 너무나 포퓰리즘 정책에 꽉 차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우리 쪽으로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분의 생각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가 윤석열 총장과 달리 김동연 이 부총리는 여권으로 갈 확률은 상당히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북한 측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이죠. 리선권이 뭐 조폭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기업인들한테 2018년도 9월에 평양 정상회담 할 때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느냐 이렇게 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리선권인데 이 사람이 외무상까지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리선권 이 외무상 이름으로 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 발표 내용은 뭐냐? 김여정이가 하루 전날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이 북한이 김정은이가 대화 대결 모두에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제안이다. 이렇게 입장했지 않습니까? 이 흥미로운 제안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김여정이가. 그러면서 김여정이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걸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가 없으면 북미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꿈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꿈꾸지 말라.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 김여정이가. 그래서 흥미있는 신호로 간주된다, 이렇게 미 NSC 보좌관이 얘기를 하니까, 꿈보다는 해몽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굉장히 잘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환영한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밝히고요. 우리 외무성은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미국의 섣부른 평가와 억측과 기대를 일축해버리는 명확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담화를 통해서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 시점을 보면 말이죠, 성김이 21일 날 와서 바로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를 하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대사하러 가 있는데 출국하자마자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성김이 오자마자 김여정이가 꿈 깨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떠나자마자 리선권이는 또다시 어떤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대화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실망이 크다는 거예요. 실망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는요, 미국하고 대결할 만한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대내외적인 여건, 외부적인 여건으로서는 지금 이 김정은이 체제를 뒷받침해주는 시진핑이가 바이든한테 시달리고 있잖아요. 시진핑이가 일방적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옛날처럼 김정은이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그리고 제재의 장기화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다 파탄이 나 있어요. 그런데다가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배고픔은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체제 내외적으로 지금 체제 안정 기반이 절대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결적인 자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밖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남북관계 협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제재는 절대로 성김이 서울에 와서 하는 걸 보면 대화의 문은 열어놨는데 제재를 먼저 풀지 않겠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죽을 맛이에요. 실망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성김이 무조건 하고 대화에 들어와라. 그리고 김여정이가 얘기한 것은 애매모호하다, 똑바른 입장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성김이 또 공을 북한한테 넘겼어요. 그러니까 바로 리선건이가 더 이상 시간적 여유를 안 두고, 아니야, 우리는 대화할 생각이 없어, 어떤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미국한테 공을 다시 한번 넘겨서 대화가 안 되는 데 대한 책임 북한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한테 있다,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제재를 조금이라도 풀어줘야 내가 대화할 것이 아니냐, 굉장히 매달리는 형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담화문이요, 통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길고, 아무리 좋은 담화라도 적대시 정책을 철폐라든가 연합훈련을 하지 말라든가 제재를 풀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는 워딩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한마디. 비판 하나도 없고 제재 얘기도 없고 그냥 대화 안 하겠다, 가능성 없다, 그리고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런 말처럼 너무 김칫국 먼저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두 명의 김여정과 그 다음에 리선관. 그리고 이 김여정이가 담화를 발표한 다음에는 미국의 창구는, 협상 창구는 최선희예요. 근데 최선희를 건너뛰고 바로 리선건이가 있어요. 물론 김여정이가 최선희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김여정이가 발표를 했는데 낮은 최선희가 거기다 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리선건이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걸로 볼 때는 결국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화에 애걸하는 것이다. 바로 도발할 능력과 의지는 있지만요, 능력이 받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매달리는 형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통일부가 나서서 금강산 문제하자, 개성공단 문제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은 아예 단 한마디 입에를 꺼내지 않아요. 끝까지 문재인 정권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죠? 내년 3월에 정권 교체가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바이든한테는 절대 먹히지 않죠. 바이든이. 이 문재인의 외교가 요청사항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을 아웃시키고, 즉 통미봉남 전략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에서 리선건이가 담화를 발표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좋은 뉴스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